호들갑스러운 분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다고 할까요? 네네네. 네. 그런 거가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다운되기도 하고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예, 그것도 참 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판단에서 잠깐 물러나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마음이 좀 이렇게 고요해지고 서로 모여서 진정성을 나누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그럼 저 사람은 뭔가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이 자리가 좀 화기애애 돌아가고 했으면 좋겠거나 원하는 게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자리가 좀 너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을 애쓰는구나. 그건 고마운데 조금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거든. 근데 이러면서 그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좋죠,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소통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잠깐 어느 분이 얘기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거꾸로 갈 수도 있고요. 가끔은 이렇게 이 사람하고 영 소통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런 걸 배우면서 아유 그래도 해봐야지 했다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 대화 만드신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책에 보면 세상의 악법은 누가 지킨다? 세상에 많은 착한 사람들이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정부에서 하는 일 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빗대서 생각해도 맞는 말이고요. 한 집에서 한 사람을 독재자로서 살게 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그 옆에 사람들이 상당히 만들어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도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을 하지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의 조건이거든요. 또는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말하자면 아내는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내 원가족은 그럴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감이 생기고 그래도 나도 중요한데 내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생각하는 것도 이 시대가 변하는 데에 발맞춰가는 나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그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 이 조건에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소통이고 존중받는 거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일 때 방해가 되는 사람하고는 정리하는 것도 여기서는 권해요. 그러니까 악법을 지켜가는 것이 이런 그 사회적인 막법만 지켜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냥 대접해야 돼. 공부한다 그러면 뭐든지 용납해야 돼. 거기에는 뭐 요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집 팔아서 나 유학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한쪽 부모는 그러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갈등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게 다 그 사람의 어떤 그 경험이나 조건 속에서 생각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게 나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면은 나는 이거는 안 하겠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서 뭐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부모든 누구를 너무 독재자로 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빨래도 하나 할 수 없고 밥도 하나 할 수 없는 남자들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있어요? 그거는요 아주 저 단정적으로 말할게요. 아내 잘못이에요. 남편이 밥을 못하는 거는 아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애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옷 자기가 입고 화장실 가서 자기 처리하고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한 존재로서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청소에도 신경 썼던 거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밥할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불편할까요? 아니에요? 계속 저는 밥하는 거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탁 내놓는 그 권력이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전혀 할 기회를 안 줬다는 거는 아내분들이 상당히 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전통적인 세상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함몰돼가지고 그냥 여자는 이렇게 책임지고 사는 거야 이러고 산 거거든요. 남편도 똑같고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당장 싸우지 않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꼭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싸우는 걸 권하진 않아요. 싸우는 것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저 사람한테 부탁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나한테 전혀 화낸 일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없구나. 아내나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낸 일이 없다. 그러면요 어쩌면 남편이 없다는 아니고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편한테 내가 나 솔직한 말을 안 해봤다는 수도 있고, 남편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분은 아닌데 이것저것 섞여 있겠지만 그런 과정은 거쳤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이제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그 미움 속에 함몰돼 있지 않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지금 대화법 강의는 여기서 처음 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의 느낌과 나의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서로가 윈윈하는 걸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이시지 사는 동안은 괴로웠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내분들은 40이 넘으면 적어도 남편한테 밥 짓는 거, 세탁기 돌리는 것 정도를 알려드려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의존적일 때 화가 잘 나요. 뭐냐면 제가 이분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밥하기 싫어. 이 집 가면 얻어먹을래. 근데 가면 갈 때마다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서 맨날 얻어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안 줘요. 그리고 보니까 있는데 안 줘. 그리고 나 갔는데 치웠어 분명히. 그리고 모른 척해요. 밥 먹었냐고 묻지도 않아. 누가 화가 날까요? 이 사람이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나요? 얻어먹은 사람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그거를 할 능력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화가 잘 나고요. 또 하나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질 않아요.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도 화가 잘 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남녀 간에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주고받고 균형이. 그래서 한 사람 일방적으로 계속 화를 내고 한 사람은 계속 참는다? 그 커플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화를 내던 사람이 받기만 한 사람이 떠나기가 쉽대요. 그 참 이상한 이론이죠. 화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녀 간에 좋은 거를 주면 그것도 계속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것은 너를 사랑해 하는 것도 좋은 거고 아니면 네가 무엇을 한 것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됐어 이런 것도 준 거고 그쵸? 뭔가 좋은 말도 물건도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봉사도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공주가 유지가 안 돼요. 공주자리를 유지하려면 적당히 나도 좀 줘야 돼 같이. 그래서 좋은 걸 때는 내가 조금씩 더 줘요.
그러면 저기서 1 좋은데 내가 2 주면 저기서 3 주고 4 주고 해서 점점 좋은 게 커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쁜 걸 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욕하는 사람도 있죠. 나쁜 걸 줬을 때는 그것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는 안 갚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옆에 사는 사람은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참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대가 행복한 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희미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서 자신이 없어지고 괜히 화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라는 말을 했는데 내 느낌 드는 대로 나 기분 나빠 싫어 이게 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느끼면서 내가 지금 서운해 내가 지금 걱정스러워 이런 표현을 하는 거 필요하고 나쁜 거를 했을 때는 나도 복수를 하는데 나쁜 걸 때는 조금씩 줄여서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화를 나한테 많이 냈다. 그럼 나는 좀 덜. 이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죠.